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의 주제는 자기와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기와 자기는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어디서나 이 전기와 자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보이는 이런 오로라도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전기를 든 입자가 지구 대기와 부딪혀서 지구 대기에 있는 분자가 이온화돼서 전기를 띠게 되면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 입자들은 전기를 띠는 입자들인데 이 입자들이 극지방으로 몰려오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 속에 들어오는 전자가 자기장 주위를 돌면서 극적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전자기 유도, 전자기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기보다는 자기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정에 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라든지 또 스피커에 들어있는 자석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전기는 이제 만지면 찌릿찌릿하고 좀 이제 충격이 오는 데 비해서 자기는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또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와 자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석과 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석이 알려진 것은 고대 그리스나 고대 중국에서부터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자성을 지니는 자철석이 알려져 있었는데, 영어 단어 마그네티즘이라는 이제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인 마그네시아에서 유래했습니다. 마그네시아의 자철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세기경에 와서는 이 자석이 이제 항해용 나침반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자침을 항해용 나침반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이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동일한 기본 사견작용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합해서 전자기력이라는 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막대 자석을 공중에 매달면 막대 자석이 회전을 하면서 남북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가리키는 자극을 우리는 N극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가리키는 자극을 S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석은 이제 같은 자극끼리는 서로 밀치고 다른 자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죠. 이것은 이제 전기력과 비슷하지만 자극과 전하의 다른 점은 항상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력의 경우는 이제 음전하와 양전하를 구분해서 따로 떼어놓을 수 있지만 자극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을 둘로 쪼개도 또 다른 두 개의 막대 자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자석을 쪼개서 원자 크기까지 나눈다 하더라도 여전히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원자들 자신도 자석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석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냉장고 문에 사용되고 있는 패킹용 자석이 있죠. 그래서 이 패킹용 자석은 문이 이제 몸체 가까이 다가가면 저절로 닫히게 되어 있고 또 밀폐가 잘 돼서 냉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에도 이것을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사가 이제 도망가지 않고 드라이버에 잘 붙어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피커에도 자석이 있어서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이제 이 고철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데 이제 강력한 전자석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기가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천연 자석들을 이야기했는데
전류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과학자들은 이제 이 자기와 자기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820년에 에르스테드가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 주위에 나침판을 놨더니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고 이것이 원형 모양으로 이제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류의 자기효과라고 하는데, 결국 전류는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이제 자기장 속에 있으면 힘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도선들 사이에 또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직선 전류가 아닌 원형 전류의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 원형을 이제 관통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 네 손가락을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시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고리 중심과 이 도선 근처에서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심과 이 도선 가까이에서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의 감은 횟수가 이제 많을수록 더 자기장이 조밀해지면서 내부가 거의 균일해지고요. 그리고 이 바깥보다는 이제 안쪽이 자기장이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은 마치 이제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대 자석은 이제 천연 자석이고, 그리고 이 자석은 이제 전류를 원형으로 만들어주면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려면은 도선을 고리 모양으로 이제 촘촘히 감아주면 고리 내부에 이제 자기장이 집중되도록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부에 이제 철심을 끼우면 매우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자석은 이제 이 코일을 감은 횟수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감은 횟수를 높이고 또 흐르는 전류를 강하게 하면 아주 강한 자기력을 갖는 전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석은 이제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자, 스피커에도 자석이 이용되는데요. 스피커 안에는 이 연구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내부에 또 코일을 이제 보이스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음성 코일이요. 이 보이스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전류의 세기에 따라 이제 전자석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전자석과 이 연구 자석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음성의 세기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바뀌면서 이 진동판을 이제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판이 떨리면서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떨리면서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콘을 이제 진동시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콘의 진동에 의해서 결국은 소리가 공기 중으로 진동시켜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이제 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수십만 킬로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의 존재는 바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기를 띤 입자,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풍과 만나면서 이제 그 자기 건계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 자기장의 축은 이 자전축과 각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일치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고요. 물론 지구의 자전축 자체도 이제 기울어져 있지만 지구의 이제 이 자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25에서 65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테슬라는 자기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지자기는 지하 약 2,800km 깊이에 있는 지구의 이제 중심핵 바깥쪽 외핵이라고 부르죠. 덮고 있는 이 중심핵을 덮고 있는 이 액체 상태의 금속, 니켈과 철의 이제 철이죠. 이것이 금속이 이동하는 전하에 금속 속에서 이동하는 이제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는 어떻게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구자석설인데요. 지구는 그냥 커다란 자석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구 내부에 커다란 자석이 있다. 근데 이 자석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구 내부의 온도가 수천 도가 넘습니다. 근데 철은 이제 온도가 770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자성을 나타내다가도 770도 넘어가면은 이것이 상자성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의 내부 온도가 이 온도를 키리 온도라고 부르는데 이 키리 온도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석이라 할지라도 자성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설은 믿을 수가 없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온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다이나모 이론은 지구 내부에서는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이제 움직이면서 지구 전체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 자기장은 이제 역전도 나타나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도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단단한 고체 덩어리인 이 표면과 지각과 그 내부에 이제 약간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멘틀이 있고 그 내부에는 핵이 있는데 핵 내부는 이제 액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내부의 이제 핵 중에 바깥쪽 핵, 이 외핵에서 열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 온도가 높고 바깥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온도 차로 인해서 이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핵 속에는 무거운 금속인 철과 니켈이 주 원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철과 니켈이 결국 움직이면서 결국 이것은 강자성체의 물질인데 이 물질이 움직이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핵 내부에 이제 자기장이 결국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 안에서 이제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이 외핵의 물질이 또 원운동을 하고 그래서 또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그 결과 자기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이제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류라는 게 결국 움직이는 전하잖아요.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니까 전류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전하 자체도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또한 움직이는 전하, 전류는 자기장으로부터 또 힘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류가 받는 이 힘은 전하의 운동 방향과 또 자기장의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장 영구자석적 NS극이 있죠. 자기장 속에 도선을 이제 넣고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결국 이 전류는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는데 그 힘은 이 전류의 방향과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전동기와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동기가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역학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라고 한다면 발전기는 전동기와 반대로 작용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는 서로 역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작동이 가능해서 서로의 역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동기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동기는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은 이제 직류 전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는 자석 사이에 있는 이 코일이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의해서 화살표 방향이죠. 코일이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일이 똑바로 섰을 때 이때는 이제 이 힘이 이제 평행해져 버리니까 양쪽으로, 그래서 이때는 정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계속 회전하던 힘이 있으니까 이제 관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다시 반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일면이 수직이 되는 순간 이 정류자가, 여기 보면 이제 정류자가 있죠. 이 정류자가 이렇게 가운데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전하는 순간 이게 접촉하는 이 부위, 이게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코일이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도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류 발전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코일을 넣고 이 코일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직류 발전기는 이 코일의 양 끝에다가 이렇게 정류자 편이 있는, 이렇게 두 반쪽씩 나 있는 이제 정류자 편이죠. 이 정류자 편을 연결하고 양쪽에 이제 브러쉬를 접촉시키면,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전류가 이렇게 얻어져요. 이게 교류 발전기면 이제 반대로 가겠지만 직류 발전기니까 계속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류가 되겠죠. 이런 완전한 직류가 아니라 맥류가 되는데 이런 직류 전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자기장으로 이성으로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극광입니다. 이걸 오로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것은 우주에서 오는 전기를 띠는 입자, 주로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입자인데 전자거나 또는 양성자죠. 이것이 이제 지구 자기장 속으로 들어오면서 자기장 속에 들어오는 이제 전자들은 이제 자기에 걸려 가지고 원운동을 하면서 극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지구 대기층에 있는 높은 층에 있는 대기와 충돌해서 이제 이것이 공기 분자를 역이를 시켜요. 그러던 그 공기가 역이됐던 분자가 다시 원래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그 빛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로라가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이제 극 가까운 지방이에요. 남북 양극 지방인데요. 위도로는 65도에서 70도 범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지상 80에서 수백 킬로의 높이에 있는 초고층 대기층에서 열군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음은 전자기교도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831년에 페르데이와 헨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전자기교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전자기교도 법칙이란 뭐냐면 자석을 이제 이 코일 속에서 움직일 때 이 코일에 이제 전류가 유도됩니다. 그래서 여기 검육의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유도된 전류이기 때문에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반대로 생각해서 이 전류를 이제 변화시키면 여기 보면 철심이 있고 그 주위에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를 이제 닫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전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떨어져 있는 이제 이 도선 주위에 전류가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도선을 회로를 끊어버리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때도 역시 이제 전류에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류의 변화로 이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제 전류와 자기장은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 전류를 변화시키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면 기전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기 선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선속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장이 만드는 자기력선이 있잖아요.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은 우리 자기력선의 이제 개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선속이라는 것은 자기력선의 어떤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 개수가 이제 변하면 결국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는 이 자석을 움직이면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멀어지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기전력, 즉 전압을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식이 이 식인데 여기서 파이 V는 자기 선속을 의미합니다. 자기력선의 개수. 그리고 이건 시간이죠. 시간에 따른 자기력선의 변화율은 바로 기전력. 이 입시로는 여기서 기전력입니다. 바로 이제 전압이에요. 전이차를 유도한다는 건데, 근데 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이 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증가하면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감소하면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선속의 변화가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 중에 맴돌이 전류가 있습니다. 맴돌이 전류는 도체에 걸린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할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도체에 소용돌이 형태의 전류가 생기는데 이 전류를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판 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자석은 정지해 있는데 이 동판을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동판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바뀌게 되죠. 변하면 결국 동판에 전류가 이제 생겨납니다. 유도 전류가. 이 유도 전류는 이제 소용돌이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맴돌이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맴돌이 전류인데요. 이 자석이 역시 움직이거나 원형으로 지금 움직이죠. 아니면 원판이 회전하게 되면 이게 접촉되어 있는 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이 판 주위에 이제 도체판 주위에 맴돌이 형태의 전류가 생깁니다. 이것이 맴돌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면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 브레이커 또는 맴돌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브레이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 드랍을 들 수 있습니다. 자이로 드랍은 높이 이제 이 놀이기구가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이제 자유낙하를 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멈추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금속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판이 그리고 이 회전하는 이 놀이기구 안에는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이 도체판 주위를 지나가면서 맴돌이 전류를 유도하고 그래서 브레이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브레이크와 달리 이 맴돌이 브레이크는 마찰에 의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모되거나 고장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맴돌이 전류를 또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적선 전력계에 보면은 여기 회전하는 판이 있습니다. 이 판이 이제 전력을 쓰게 되면 계속 회전하면서 전력량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다가 갑자기 전기를 끊어버리면
이것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이 자석을 이용한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R하고 원판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제 R하고 원판이 있어서 이 전기를 소모한 양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미터기어든 많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R하고 원판에 원판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브레이크와는 달리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이제 제동 효과가 떨어지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걸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전작 유도를 이용하는 현상 중에 유도 가열이 있습니다. 인덕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전열 기구인데 이 인덕션 히터는 이제 전작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덕션 히터는 이제 실제로 코일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표면도 뜨겁지도 않아요. 바로 이 용기 자체가 이제 유도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것이 가열되는 거죠. 용기가 가열되는 겁니다. 또 금속 탐지기도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맴돌이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금속을 탐지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금속 탐지기가 있고 이 밑에 이제 여기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동전은 이제 맴돌이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맴돌이 전류에 생겨나는 자기장을 위해서 감지를 해서 동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 탐지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판기에서 동전을 감지하는 이것도 역시 동전의 크기에 따라서 동전이 굴러가는 속도에 따라서 생겨나는 맴돌이 전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해서 가짜 돈을 판별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전의 그 금액을 판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이제 고정식 과속 단속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속 단속 감지기는 역시 이 도로 밑에 이제 센서 코일이 이제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 자동차는 이제 자기장을 이제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전류 변화를 이제 감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코일을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요. 그래서 속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과속일 때는 여기서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은 이제 강자성체와 그리고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강하게 좌화되는 강하게 끌리는 거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성이 남아있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게 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발트, 니켈 이런 금속들이 강자성체입니다. 바로 철속 전이원소들입니다. 상자성체는 자기장 안에 두면 약하게 좌화돼요. 그래서 약하게 끌립니다.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성이 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물질이 알루미늄, 주석, 백금,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성체가 있는데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이제 이 자기장에 대해서 반자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유리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반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금속 중에서는 이제 구리나 은이 이제 이런 반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자기력이 왜 생기는가? 자기력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은 강자성체가 되고 어떤 물질은 반자성체, 상자성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과 이런 이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이 천연자석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력선을 이제 보면 이 막대 자석하고 지금 여기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 전류를 보면 이게 닮은 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천연 자석 안에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닐까, 원형 전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석은 자극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전류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극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도 이 원형 전류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자석 안에는 원자나 분자 수준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주위에 이제 전자가 있죠. 이 전자는 이제 핵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형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자체는 또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전을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 자전, 그러니까 이 자전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스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핀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자 자석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 자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강자성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자성체는 이제 큐리 온도는 뭐냐면 강자성에서 상자성으로 바뀌는 온도입니다. 철의 이게 큐리 온도는 770도C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철은 770도를 넘어가면은 상자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자석도 고온으로 가열해 버리면 자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철은 보통 보면은 강자성체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철은 강자성이 아니잖아요. 자석이 아니죠. 그런데 이 또 자석에는 잘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또 강한 자석에다가 자석을 붙여놓고 있으면 이게 자화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철이라는 물질은 작은 원자적 수준에서 보면 하나의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들이 이제 옆에 또 다른 철 원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정렬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의 자석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무한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석도 철이라는 물질 자체가 완전한 순수한 물질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는 게 어떤 결정의 이제 결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원자 자석이 어느 범위까지는 커지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또 다른 배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철이라는 물질 안에는 이런 것을 자구라고 하는데 자기 구역이요. 이런 자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구들은 제멋대로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이제 이것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키면 자석이 되겠죠. 그것이 자기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강한 자석에 붙여놓으면 자기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철을 강한 자석에 붙여놓고 망치로 두들겨 버리면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자구가. 그래서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자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자성은 자기장 안에 두면 약하게 자화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기장이 사라지면 금방 이제 자성이 사라지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주석, 백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자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이제 자화도를 여기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이것이 좀 높은 물질 중에 하나가 텅스텐이 있고 약한 물질로는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성이 있는데요.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반자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구리 뭐 이런 것들이 반자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반자성의 특성을 지금 보여주는데 파일로리틱 카본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이제 반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치 초전도처럼 공중부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밀어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파이로카본이 이제 특히 이 자화율이 큽니다. 마이너스 써 있는 걸 반자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화율이 아주 크기 때문에 반자성 특성이 크게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부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약하면 이제 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높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자화 반자성 물질로는 이제 탄소, 그래파이트나 그리고 납, 그리고 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은도 이제 반자성 물질이고요.